사흘 전이었습니다. 미정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사 트럭과 함께였지요. 아버님, 집 정리하셔야 해요.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 받으려면 제 명의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만수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순이가 쓰던 화장대, 민호의 책상, 가족 사진들이 트럭에 실렸지요. 요양원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미정은 집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보세요. 이미 제 명의예요. 민호 오빠가 결혼하면서 바꿔놨거든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믿고 명의를 넘긴 것이었지요. 이 집은 아버님,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나가실 곳 정하세요. 미정이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만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5시 김만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푸른 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의 얼굴을 비쳤지요. 78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습니다. 소유자 최미정.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집한 자료였지요. 시작하자.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는 식어가는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김만수가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20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전문 법무사로 일했었습니다. 50이 되어서야 평생의 꿈이었던 한옥을 짓고 은퇴했지요. 법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찾는 법도 알았습니다. 만수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정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패턴이 보였지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성형외과, 보험금을 받은 이후 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역시 만수는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을 능숙하게 다뤘지요. 젊은이들이 놀랄 속도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올린 SNS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지요.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만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친구 부모님께 부탁해 팔로우를 받았던 겁니다.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호텔 라운지 사진,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지요.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나를 위한 투자, 해시태그 행복. 만수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보험금이었습니다. 민호가 가족을 위해 남긴 마지막 배려였지요. 세 번째 파일, 부동산 시세 조회 내역이었습니다. 만수는 지난 3개월간 이 동네 모든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가격이 들쑥날쑥했지요.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변수군. 만수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만 남아있으면 재개발이 지연됩니다. 미정이 서두르는 이유였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서연이었지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보고 싶어요. 만수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녀의 메시지를 읽었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구나. 곧 보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이가 읽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날아왔지요. 만수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성부동산 대표 강태수의 정보였습니다. 미정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었지요. 공개된 법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강태수는 과거 부동산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개발 지역에서만 활동했지요. 너도 한패구나. 만수는 강태수의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가 커피를 다시 끓였지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민호야,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제대로 할게. 내가 남긴 것들 지켜낼 거야.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었지요. 젊은 기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능숙하게 화면에 사인했습니다. 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어르신 디지털 서명 아시네요? 이게 뭐 어렵나? 만수는 웃으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기사가 떠났지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2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신형이었지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했습니다. 만수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현관에, 하나는 거실에.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설치를 마치고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집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만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았지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좀 만들려고. 어떤 통장이요? 신탁 계좌.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노인이 신탁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혹시 상속 관련이신가요? 그렇네. 만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 신탁 계약서 초안이었지요. 직원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건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하신 건가요? 내가 썼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정확했지요. 처리 가능한가? 네네.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탁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수익자는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만수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이 집의 권리가 서연에게 넘어가도록 설정했지요. 미정을 건너뛰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집이 이미 며느님 명예 아닌가요? 곧 바뀔 거네. 만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지요. 법무법인 옛 동료에게서였습니다. 만수 형님 요청하신 자료 보냅니다. 조심하세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성부동산의 최근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공식 자료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충분히 활용 가능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물건을 팔았습니다. 전형적인 미끼 상품 수법이었지요. 역시 사기꾼이군. 만수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타임스탬프를 기록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도록요. 밤이 깊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정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얻은 건 아니었지요. 서연이 폰에 찍힌 발신자 표시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수와의 통화가 잦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거의 매일 통화했지요.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진행 중이군. 만수는 달력을 켰습니다. 일주일 후가 표시되어 있었지요. 미정이 준 기한이었습니다. 좋아. 일주일이면 충분해? 만수는 액션 플랜을 작성했습니다. 체계적이었지요. 20년간 다진 실력이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법적 방어선 구축, 3단계 상대방 약점 노출, 4단계 결정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만수는 공구상자로 갔습니다. 망치를 꺼냈지요.
잠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걸로 싸우지 않아. 망치를 다시 넣었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걸로 싸운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지요. 서울이었습니다. 미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만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지요. 석가래 대신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싸우는 방식도 바뀌어야 했지요. 하지만 지키려는 것은 같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들이었지요.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바쁠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몰랐지요. 늙은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하고 냉정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미정의 SNS를 모니터링했지요.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만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 앱을 켰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요. 오전 11시 같은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지요. 여보세요. 김만수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강태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성부동산 대표 강태수라고 합니다. 최미정 씨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태수가 잠시 말을 멈췄지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만수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시세는 12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구매자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협조요.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요양원 좋은 곳으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만수는 침묵했습니다. 강태수가 말을 이었지요. 어르신 나이에 혼자 계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요양원 가시면 편하십니다. 의료 서비스도 받으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이번 주까지만 기다린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수는 당황한 듯 했지요. 즉시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세 곳에 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USB. 증거는 항상 여러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만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했지요. 명성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지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무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3시쯤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40분 후 미정이 나왔습니다. 강태수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웃으며 대화했지요. 친밀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둘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일식집이었지요. 만수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레스토랑이 보이는 곳으로요. 1시간 후 둘이 나왔습니다. 강태수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만수는 놓치지 않았지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5장 찍었습니다. 미정이 택시를 탔습니다.
강태수는 사무실로 돌아갔지요. 만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였지요. 만수는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날짜와 시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법무법인 옛 동료였지요. 준영아, 자료 보낸다. 검토 부탁한다. 특히 부동산 사기 가능성 봐줘. 사진과 녹음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전송했지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이거 심각합니다. 명성부동산 블랙리스트 올라온 업체입니다.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래요. 강태수는 정가자고요. 며느님이 연루되면 큰일 납니다. 만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지요. 고맙다. 다음 단계 준비하겠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구조계획이었지요. 화요일 아침 만수는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였지요.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꼭 안았지요. 잘 지냈니? 네. 근데,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전화 많이 받아요. 밤에도,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해요.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정말 팔아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킬게. 어떻게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눈을 봤지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네. 엄마 핸드폰 좀 볼 수 있겠니? 살짝만. 서연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엄마가 나쁜 사람한테 속고 있을지도 몰라. 확인해야 해. 나쁜 사람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지요. 알겠어요. 근데, 비밀번호 모르는데, 엄마 생일 아니니? 그건 제가 알아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었지요. 그럼 될 거야. 조심해서 해라. 들키면 안 돼. 무섭지만,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만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서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파일들이었지요. 미정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만수는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강태수와의 대화였지요. 강태수 노인 설득됐어요? 미정 아직이에요. 고집이세요. 강태수 빨리 해야 해요. 이번 주 안에 계약 안 하면 건수 날아가요. 미정 알아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강태수 혹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미정 무슨 방법? 강태수 치매 진단받으면 법적으로 무능력자 처리 가능해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미정 그게 가능해요? 강태수 제가 아는 의사 있어요. 진단서 받을 수 있어요. 미정 불법 아니에요? 강태수 증명만 안 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만수는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지요. 즉시 준영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거 범죄 아닌가?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이거 명백한 사기입니다. 문서 위조도 포함되고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안 돼. 타이밍이 중요해. 만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을 수정했지요.
2단계 법적 방어선 구축, 3단계 상대방 약점 노출, 새로운 3.5단계 함정. 목요일 오전 만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수에게였지요. 강 대표님, 저 김만수입니다. 아, 어르신,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태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밝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15억, 일주일 안에. 강태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현금은 좀, 안 되면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수는 웃었습니다. 냉소였지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즉시 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내일 시간 되나? 형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 현장에 와줘. 증인 필요해. 알겠습니다. 몇 시요?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형님, 혹시 응. 함정이야. 놈들 범죄 현장 잡을 거야. 준영이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만수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CCTV를 최종 점검했지요. 녹화가 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숨겨둔 소형 녹음기도 켰습니다. 테이블 아래였지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태수와 미정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지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강태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어줬지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지요. 강태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만수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 페이지 꼼꼼히 봤지요. 강태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법률 용어가 어려우시죠? 제가 설명. 괜찮습니다. 읽을 줄 압니다. 만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예상대로였지요. 계약서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거부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즉, 계약금을 받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지요. 재미있는 조항이네요. 만수가 특약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건 표준 조항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건 불공정 약관입니다. 강태수와 미정이 서로를 봤습니다. 만수는 계약서를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15억 현금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계약 후에. 계약 전에 확인해야죠. 혹시 돈도 없으면서 계약하자는 건 아니겠죠? 강태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부동산 거래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법무사로 일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 많이 봤죠?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이 놀란 눈으로 만수를 봤지요. 아버님, 법무사셨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최대 법무법인에서요. 부동산 전문이었죠. 강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앉으세요. 만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강태수가 주춤했지요. 앉아서 끝까지 들으세요. 강태수 씨, 당신 전과 세범입니다. 부동산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방류. 맞죠?
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최미정 씨, 만수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당신이 강태수와 공모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미정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만난 기록, 녹음 파일. 전부요. 만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증거 파일들이 나열되었지요. 이걸로 고소하면 당신들은 최소 3년은 교도소에 갑니다. 강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닥치세요. 만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찰이 있었지요. 누구시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강태수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만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강태수를 연행했지요. 강태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지요. 만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최미정 씨, 당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진술하세요. 제가 증거 조작해서 당신을 빼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만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 명예 서연이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건드리지 마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끄덕였지요. 그리고 서연이는 제가 키웁니다. 당신은 정신 차릴 때까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 만수는 돌아섰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이막이 끝났습니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하지만 만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요. 이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수는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상습 사기와 문서 위조였지요. 미정은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만수가 증거를 조작해서 그녀를 빼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만수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서연이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울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수 혼자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만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았지요. 승리했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를 벌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영이었지요. 형님, 괜찮으세요? 응,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피곤해서 그래. 형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님이랑 완전히 등 돌리시면. 그래야 했어.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지요.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감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학교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지요.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만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멈춰섰습니다. 망설였지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과 달랐지요. 왜 그러니? 엄마가 매일 울어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경찰 부르고 혼자 살게 하고 서연아, 그건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말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법무사였다고. 그래서 다 계획한 거라고.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서연아, 엄마가 먼저. 싫어요! 이제 할아버지 안 볼 거예요! 서연이는 뛰어갔습니다. 만수는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지요. 그 자리에 서서 손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지요. 고요했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뭘 한 거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법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증거 파일들이 보였지요. 미정의 대화 내용, 강태수와의 사진, 녹음 파일.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만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닫았지요. 수요일 오전 준영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요.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영은 알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형님, 며느님이 연락하셨어요. 저한테요. 뭐해? 진명의 이전 서류 보냈답니다. 서연이 앞으로요. 형님 조건대로요. 그래. 근데 형님, 이게 맞는 건가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형님은 집을 지켰는데 가족을 잃으셨잖아요. 서연이도 형님을 무서워한다며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계속 말했지요. 형님, 복수가 뭔가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복수인가요? 아니면 그만해. 만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영은 입을 다물었지요. 가봐. 고마웠어. 형님, 가보라니까. 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지요. 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승리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목요일 밤 만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지요. 순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여보, 집이 뭐예요? 가족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지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제목 사과.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미정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경찰을 부른 것, 너무 냉정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법으로는 이겼지만 사람으로는 졌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무서워합니다. 당신도 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집 그냥 가지세요. 명의는 서연이 앞으로 했지만
관리는 당신이 하세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김만수. 만수는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포기하는 게. 고민했습니다. 1시간 넘게요. 그리고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만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공구상자로 갔지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망치와 대패가 보였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법으로도 안 돼.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지요.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옆집 할머니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만수입니다. 만수 씨, 어쩐 일이요? 할머니,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알아챘지요. 지금 갈게. 기다려. 10분 후 할머니가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만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둘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만수가 차를 끓였지요.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만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계획 함정, 승리, 그리고 대가를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지요. 만수 씨 똑똑하긴 한데 바보요. 아, 네. 집 지키려고 가족 버렸잖여. 그게 말이 돼?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했어. 맞아. 근데 만수 씨도 잘못했어. 복수만 생각했지 회복은 생각 안 했잖여. 회복이요. 그래. 사람은 부수는 것보단 고치는 게 더 어려워. 만수 씨가 목수면서 그것도 몰라? 할머니의 말이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라도 고쳐. 늦지 않았어. 어떻게요? 만수 씨 제일 잘하는 게 뭐요? 목공. 이요. 그래. 그걸로 시작해. 손으로 만드는 거.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회복할 차례야.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았지요. 회복.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공구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토요일 새벽 만수는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지요. 공구상자를 열었습니다. 대패를 꺼냈습니다. 창고로 갔지요. 남은 목재가 있었습니다. 뭘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지요. 서연이가 어렸을 때 말했던 것이요. 할아버지, 저도 제 책상 갖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그래, 책상을 만들자. 서연이 책상을. 대패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향이 퍼졌지요.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법으로 싸우는 건 끝났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회복할 차례였습니다. 만수는 하루 종일 작업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했지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책상의 뼈대가 완성되었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만수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책상을 쓰다듬었지요. 서연아, 기다려줘. 할아버지가 제대로 된 선물 만들어줄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요. 밝았습니다. 복수의 산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만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매일 작업했습니다. 책상은 거의 완성되어 갔지요. 서랍도 달고 모서리도 둥글게 깎았습니다. 서연이가 다칠까봐요. 책상 옆면에는 작은 조각을 했습니다. 감나무였지요. 서연이가 좋아했던 마당의 감나무요. 섬세하게 새겼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까지요. 화요일 오후 준영이 찾아왔습니다. 책상을 보더니 감탄했지요.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거 작품인데요? 서연이 줄 거야. 며느님은 연락하셨어요? 아니,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으니까요. 형님, 제가 며느님께 연락해 볼까요? 형님이 책상 만들고 계시다고. 아니 됐어. 내가 직접 할게. 언제요? 책상 완성하면. 만수는 사포로 표면을 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워졌지요. 형님, 강태수 재판 시작됐어요. 그래? 형님 증언 필요하답니다. 출석 가능하세요? 응. 가야지. 만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포질을 계속했지요. 형님, 며느님도 증인으로 나오실 거래요. 만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지요. 알았어. 목요일 법원이었습니다. 만수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강태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집을 사려던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피고가 증인께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만수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허위 매물, 계약서 조작, 치매 진단서 위조 시도. 모두 말했지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지요. 증언이 끝났습니다. 만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을 봤지요. 미정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지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기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이 나왔습니다. 미정 씨, 만수가 불렀습니다. 미정은 멈춰섰지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나? 무슨 말씀 하실 건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 미정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야위었더군요. 한 달 사이에요. 지금 와서요? 늦었지.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내가 너무 잔인했어. 법으로만 생각했지. 사람은 생각 안 했어.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지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민호 없이 서연이 키우는 게, 돈 걱정하는 게, 나는 그걸 몰라줬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이기셨잖아요. 집도 지키고 저도 벌 주고 원하시던 대로 다 되셨잖아요. 아니야. 난 진 거야.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봤지요. 집은 지켰는데 가족을 잃었어. 그게 이긴 건가?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울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만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무섭대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할아버지가 무섭대요. 미안해. 아버님도 미안하시겠지만 저도 미안해요.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욕심 부렸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아버님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요. 미정 씨,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가족,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전 서연이 데리고 부산 갈 거예요. 부산, 제 친정이 거기 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멀리서요. 만수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지요.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죄송해요. 미정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미정 씨, 만수가 불렀습니다. 미정이 멈춰섰지요. 가기 전에 서연이만 한번 보게 해줘. 선물 줄 게 있어.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번 주 토요일 3시 집으로 보낼게요. 고마워. 미정이 떠났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의 완성되었지요.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니스를 칠했습니다. 얇게 여러 번요. 나무결이 살아났습니다. 아름다웠지요. 금요일 밤 만수는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서랍 안쪽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작게요. 서연이에게 할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2025년 가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위에요. 만수는 서둘러 닦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었지요. 서연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지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무섭게 해서.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할아버지, 응? 저도 미안해요. 할아버지한테 싫다고 해서.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손녀를 안았지요. 꼭요. 괜찮아. 다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지요. 할아버지, 부산 가기 싫어요. 부산도 좋은 데야. 바다도 있고. 근데 할아버지 없잖아요. 만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지요.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오면 돼. 진짜요? 진짜야. 약속한다.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았지요. 할아버지가 선물 만들었어. 보러 갈래? 선물이요? 작업실로 갔습니다. 책상이 있었지요.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와!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저거예요? 아, 응. 내 책상이야.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서연이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졌지요. 부드러웠습니다. 여기 감나무다. 옆면의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좋아했지요. 할아버지, 진짜 예뻐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서랍도 있어. 열어봐. 서연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보였지요. 서연이에게 사랑을 담아. 서연이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봤지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서연이가 만수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이거 부산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배송해 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오후 내내 둘은 함께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마당에서 감도 땄지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를 보낼 시간이었지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떠나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보러 올 거예요. 방학 때요. 기다릴게. 만수는 서연이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신었지요. 할아버지, 이거 서연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지요. 접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라고 했어요. 만수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떠났지요. 문을 닫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정의 글씨였지요. 아버님, 책상 사진 서연이한테서 받았습니다. 아름답더군요. 아버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욕심 부려서 아버님 상처 드려서. 민호 오빠한테 미안합니다. 부산 가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잘 키우겠습니다.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책상 소중히 쓰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미정 올림.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수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을 바라봤지요. 법으로 이기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 마음을 담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지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책상 배송 좀 부탁한다. 부산까지. 곧 답장이 왔지요. 형님,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며느님께 인사도 드리고요. 고맙다. 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회복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지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만수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놓았지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손님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었지요. 서연이었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키가 컸더군요. 만수는 손녀를 안았지요. 많이 컸구나. 부산 밥이 맛있어서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지요. 어서 오세요. 만수가 미정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덕분에. 들어와. 셋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루가 반들거렸지요. 만수가 매일 닦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미정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만수는 받았지요. 안에는 부산 특산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왜 갑자기? 할아버지. 제 생일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손을 쳤지요. 맞다. 10살이구나. 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파티하고 싶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지. 케이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셋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감나무를 만지고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수와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지요. 아버님, 아, 응. 제가 부산에서 카페 시작했어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작은 곳이에요. 근데 손님이 꽤 와요. 서연이 책상도 거기 뒀어요. 다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책상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셨는데 저는 뭘 했나? 돈만 생각했나?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미정이 만수를 봤지요. 제가 욕심 부려서 아버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민호 오빠가 남긴 것들 헛되게 할 뻔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만수는 미정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냉정했어. 법만 생각하고 사람은 안 봤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정신 차렸어요. 강태수 같은 사람한테 속을 뻔했잖아요. 이제 괜찮지? 네, 이제 괜찮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지요. 미역국, 잡채, 불고기. 미정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아주 좋아. 만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연이가 깔깔 웃었지요. 식사가 끝나자 미정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 10개가 꽂혀 있었지요. 자, 서연아, 소원 빌어. 불을 껐습니다. 촛불만 남았지요. 서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호흡을 크게 하고 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았지요. 아이의 소원을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행복한 맛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가 하품을 했지요. 자야겠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만수를 봤지요. 아버님, 오늘 여기서 자도 될까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여기서. 네, 서연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싶대요. 물론이지. 방은 그대로 있어. 셋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민호의 옛방에서, 미정은 안방에서 잤지요. 만수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불을 끄기 전 만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안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책상에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만든 책상이었지요. 촛불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을 봤습니다. 민호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해냈어. 내 가족 지켰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지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지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미정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요. 잘 잤니?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근데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습관이야. 아침 차려야지.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둘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테이블을 차렸지요.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나왔지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셋은 마루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요.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 우리 자주 올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방학 때마다 올 거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요.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미정이 만수를 받지요. 아버님, 제가 서울로 다시 올까 생각 중이에요. 만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진짜. 네, 부산도 좋은데 서연이가 여기를 그리워해요. 친구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럼 이 집에 아니에요. 근처에 작은 집 얻으려고요. 너무 가까우면 또 부담되실 것 같아서.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살아. 방 많아. 같이 살자. 미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님, 진심이야.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워. 너희가 있으면 좋겠어.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좋아. 가족이잖아.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우리가 가족인데.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만수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만수는 손녀를 안고 웃었습니다. 미정도 웃었지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셋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감나무에 물을 주고 의자를 닦았지요. 할아버지, 여기 뭐 심을까요? 서연이가 빈 화단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심어. 장미요. 좋지. 같이 사러 가자. 셋은 화원에 갔습니다. 장미 모종을 샀지요. 빨간색, 흰색, 노란색. 다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심었습니다. 만수가 땅을 파고 미정이 모종을 놓고 서연이가 흙을 덮었지요.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야. 진짜요? 기대돼요. 서연이가 신나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서연이가 떠날 시간이었지요. 이번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사 와도요? 괜찮아. 빨리 와. 미정이 만수를 안았습니다. 만수는 놀랐지만 받아들였지요.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만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둘이 떠났습니다. 만수는 대문에서 손을 흔들었지요.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곧 가족이 돌아올 것이었으니까요. 만수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공구 상자를 열었지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뭘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지요. 식탁이었습니다. 큰 식탁이요.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대패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깎기 시작했지요. 향이 퍼졌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수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마루로 나왔지요.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지요. 새 장미 모종도 보였습니다. 순이야.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봤지?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에서 소리가 났지요. 아내의 대답 같았습니다. 만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완전하게요.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짓밟은 것도 아니었지요. 빼앗긴 것을 되찾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끊긴 것을 이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노트북과 법률로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고 치밀하게요. 하지만 끝은 망치와 대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럽게요.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지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내일은 식탁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가족이 이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씻었지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석가래가 보였지요. 40년 전 자신이 올린 석가래였습니다. 잘했어. 김만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집은 숨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가족을요. 다시 채워질 웃음소리를요. 새로 시작될 이야기를요.